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폭포를 보러요, 산길을 아주 그냥 힘들게 올라갔는데요. 막상 폭포에 도착하니까 뭐 괜찮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소문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폭포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실망해서 터덜터덜 내려오는데요. 웬걸요? 그 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올라갈 때는 폭포를 볼 생각에 주변 경치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는 주변 경치는요, 세계적으로 소문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설을 딱 이런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란 말이 있죠. 소설가들의 소설가라는 타이틀이 있는 작가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소설가를 너무 좋아해서 일본판 번역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레이먼드 챈들러예요. 그의 대표작 빅슬립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폭포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레이먼드 챈들러의 빅슬립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대 영문소설, 프랑스의 유력지죠. 르몽드 선정 세계의 명저 100, 이런 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책을 읽을 때 뭔가 명작의 감동, 뭐 깊은 깨달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책을 보시거든요. 하지만 막상 보고 나면 이게 뭐지? 나 뭘 본 거지? 하면서 약간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설은요, 줄거리나 플롯이 중요한 소설이 아니라 문체와 캐릭터가 중요한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무조건 줄거리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당혹감을 느끼실만 합니다. 줄거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줄거리를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가도 잘 모릅니다. 주인공은요, 필립 말로라는 탐정인데요. 이 탐정이 부자이지만 지금은 다 죽어가고 있는 스턴우드 장군에게 의뢰를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스턴우드 장군을 협박하는 협박범을 조사해달라는 단순한 의뢰였는데요. 이야기가 점점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주변 사람들이요, 스턴우드 장군의 첫째 딸 비비안과 결혼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리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리건을 찾는 의뢰냐고 자꾸 말로에게 계속 물어옵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스턴우드 장군의 둘째 딸인 카멘이 약에 취한 채 살인사건 현장에서 말로에게 목격이 돼요. 말로는요, 그 현장에서 카멘을 빼가지고요, 카멘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체가 없어집니다. 그게 혼돈의 시작이에요. 그 후로 계속 배신과 반전의 연속입니다. 자꾸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요, 뒷골목의 큰손인 에디마스의 부인과 함께 사랑의 도피를 했다고 여겨지는 리건의 행방이 사실은 이 거대한 혼돈의 핵심 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요, 말로는 결국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듯이요, 이 소설은 이런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문체가요, 정말 독보적이고 창의적이에요. 길지 않게 경쾌하게 쓰면서도요, 창의적인 묘사가 있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리듬을 살린 듯한 정말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체예요. 습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먼드 챈들러의 문체 연구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꼭 소설 습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젠간 내 책을 한 번쯤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레이먼드 챈들러의 글쓰기 스타일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대화도 굉장히 위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둘째 딸인 카멘이 탐정 말로를 처음 보는 장면에서 딱 본 다음에 키가 크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가요, 내 잘못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뭔가 경쾌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요, 간결한 문장이 좋은 문장이잖아요. 좋은 문장은 부사나 형용사를 걷어낸 문장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이 그렇습니다. 줄거리 면에서는요, 사실 허술한 구석도 있습니다.
이 소설이 영화화될 때요, 영화 감독이 작가인 챈들러에게 전보를 쳐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운전사는 누가 죽인 겁니까? 하고 말이죠. 작품 앞쪽에 보면 운전사가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품 안에서 그 사건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운전사가 죽었는지 이유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챈들러의 답장이 뭐냐면요, 젠장 나도 그걸 모르겠어 였다는 거죠.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작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한 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팩트를 말한 겁니다. 이 소설은요,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탐정이 하는 일에 대한 매력보다는 탐정 자체에서 매력을 발견하는 소설입니다. 필립 말로라는 탐정의 캐릭터가 매우 독보적이거든요. 비정하고 냉혹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지만 사실 의리와 또 신념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은 매우 굳건한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살인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고 깊습니다. 요즘 말로는요, 츤데레 스타일이라고도 하죠. 폭포만 바라보면서 가기보다는요, 폭포에 이르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가면 아마 처음부터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소설을 보실 때는요, 미스터리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체, 액션, 리듬감, 그리고 절제나 캐릭터, 위트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빅슬립을요, 깊은 잠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요, 사실 빅슬립은 영어에서는 죽음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음으로 쓰는 유래가 바로 이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요, 없는 단어를 창조한 셈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그야말로 읽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로운 소설 레이먼드 챈들러의 빅슬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빅슬립에 빠져선 안 되는 겁니다. 빅 어웨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